자, 여러분. 때는 2025년 12월 24일, 바로 크리스마스 이브였죠. 모두가 들떠있을 그때 정부가 투자자들을 위한 아주 극적인, 어쩌면 깜짝 선물 같은 정책 하나를 딱 발표합니다. 여러분, 해외 주식 투자에서 돈을 꽤 벌었는데 세금을 한 푼도 안 낼 수 있다면 믿으시겠어요? 네, 이게 진짜 가능한 이야기라고 합니다. 도대체 무슨 일일까요? 정부가 왜 이렇게까지 파격적인 카드를 꺼내 들었을까요? 바로 이 숫자 때문입니다. 1611억 달러. 이게 감이 잘 안 오시죠? 우리 돈으로 하면요, 무려 230조 원입니다. 230조. 정말 어마어마한 돈이죠? 이게 바로 우리 투자자들이 해외에 투자한 돈이에요. 그러니까 정부의 목표는 딱 하나, 아주 명확합니다. 이 돈 어떻게든 다시 한국으로 가져오자, 이거죠. 자, 그럼 문제의 핵심으로 한번 들어가 보죠. 도대체 상황이 어떻길래 정부가 이런 초강수까지 두게 된 걸까요? 그 배경에는요, 크게 두 가지 고민이 있습니다. 하나는 계속 불안한 원화 가치, 그리고 또 하나는 바로 서학개미라고 불리는 우리 개인 투자자들의 막대한 자금이 계속 밖으로 빠져나가는 현상입니다. 이 그래프를 보면 진짜 아이러니한 상황이 보입니다. 우리 코스피, 코스닥이 괜찮았거든요. 그런데도 개인 투자자들은 국내 주식은 팔고 그 돈으로 해외 주식을 샀다는 거예요. 그 규모가 자그마치 45조 원에 달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뭐 국내 시장에 대한 믿음이 부족했거나 아니면 해외 시장이 더 매력적으로 보였겠죠. 어쨌든 이런 자금 유출이 계속되니까 원화 가치에는 계속 부담이 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정부가 결심한 거죠. 이 거대한 돈의 흐름을 반대 방향으로 돌리기 위해서 아주 강력한 유인책, 그러니까 달콤한 당근을 하나 제시하기로 한 겁니다. 자, 그럼 정부가 내놓은 이 당근이 대체 뭘까요? 바로 RIA, 국내 시장 복귀 계좌라는 새로운 제도입니다. 지금부터는 우리 투자자 입장에서 이게 정확히 어떤 혜택인지, 또 어떻게 써먹을 수 있는지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RI, 국내 시장 복귀 계좌라는 특별한 계좌를 하나 만든 거예요. 이걸 아주 쉽게 설명하면 이런 겁니다. 해외 주식 팔고 그 돈으로 국내 주식 사면 원래 내야 했던 세금 우리가 깎아줄게 하는 약속인 거죠. 이 세금 혜택을 받는 방법은요, 생각보다 아주 간단합니다. 딱 4단계만 기억하시면 돼요. 첫째, 원래 가지고 있던 해외 주식을 팝니다. 둘째, 그 판 돈을 새로 만든 RIA 계좌로 옮겨요. 셋째, 그 계좌에 있는 돈으로 국내 주식을 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주식을 1년 이상 쭉 가지고 있기만 하면 끝입니다. 간단하죠? 숫자로 보면 혜택이 얼마나 큰지 확 와닿으실 겁니다. 자, 똑같이 3,250만 원의 수익을 냈다고 쳐볼게요. 원래 같았으면 세금으로 거의 600만 원을 내야 하거든요. 그런데 이 IRA를 활용하면 이 세금이, 놀라지 마세요, 0원, 빵원이 됩니다. 내 수익 600만 원을 그대로 지키는 거죠. 엄청나죠?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정부가 투자자들이 최대한 빨리 돈을 가져오게 하려고 일종의 타이머 어택을 걸어놨습니다. 2026년 1분기, 그러니까 1월에서 3월 사이에 돌아오면 세금을 100% 다 없애주는데 2분기로 넘어가면 80%, 하반기에는 50%로 혜택이 점점 줄어들어요. 이건 뭐 말 그대로 시간이 돈인 셈입니다. 아니, 이렇게까지 세금을 파격적으로 깎아주면서 돈을 들여오려는 이유, 대체 뭘까요? 정부가 이 큰 베팅을 통해서 진짜로 얻고 싶은 게 뭔지 그 목표를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정부는 이 정책 하나로 사실상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으려는 거예요. 첫째는 해외에 있는 달러를 우리나라로 많이 가져와서 불안한 원화 가치를 안정시키는 것. 그리고 둘째는 그렇게 들어온 돈이 국내 주식시장으로 흘러들어가서 우리 증시를 다시 활기차게 만드는 것. 그야말로 일석이조의 효과를 노리는 거죠. 하지만 이렇게 좋은 이야기만 있는 건 아닙니다. 이 정책이 발표되자마자 다른 한쪽에서는 아주 거센 비판이 터져 나왔어요. 공정성과 실효성을 두고 뜨거운 논쟁이 불붙은 겁니다. 대표적으로 참여연대 같은 시민단체에서 바로 반박하고 나섰는데요. 이들의 핵심 주장은 이겁니다. 아니, 결국 해외 주식에 큰돈 투자할 수 있는 소수의 부자들 세금만 깎아주는 거 아니냐? 이건 부자 감세다. 이게 과연 공정한 세금 제도라고 할 수 있나? 하는 아주 날카로운 질문을 던진 거죠. 결국 양쪽의 입장이 이렇게 팽팽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정부는 환율도 안정시키고 증시도 살리는 윈윈 전략이라고 보는 반면에 비판하는 쪽에서는 이건 결국 부자들 세금만 깎아주고 세금 제도의 공정성만 무너뜨리는 정책이 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반대하는 쪽의 핵심 비판은 딱 세 가지 날카로운 질문으로 정리해 볼 수 있어요. 첫째, 이게 진짜 효과가 있긴 한 거냐? 개인 투자자들이 돈 좀 옮긴다고 이 거대한 환율 시장의 흐름이 바뀔까? 하는 근본적인 의문이죠. 둘째, 이거 너무 불공정한 거 아니냐? 결국 돈 많은 사람들 세금만 깎아주는 거잖아. 이런 비판이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셋째, 혹시 꼼수는 없을까? 이쪽 계좌로는 돈을 들여오는 척하면서 다른 계좌로는 슬쩍 해외 주식 다시 사는 이런 허점 말이에요. 자, 다섯 번째입니다. 그럼 최종 결론은 뭘까요? 이 치열한 논쟁 속에서 우리는 어디로 가게 될까요? 아직 이야기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우리 투자자들이 꼭 기억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게 아직은 계획 단계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당장 내일 증권사 달려가서 REIA 계좌 만들어주세요 할 수 없다는 거죠. 이 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어야 하고 또 그 후에 증권사들이 실제 상품을 만들어야 비로소 현실이 되는 겁니다. 결국 모든 논의는 이 하나의 질문으로 되돌아옵니다. 과연 이번 정책은 우리 경제를 위한 현명한 해법일까요? 아니면 세금 제도의 공정성을 건 위험한 도박일까요? 앞으로 시장은 어떻게 반응할지, 또 국회에서는 어떤 결정이 내려질지 그 최종 판단은 우리 모두의 관심에 달려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